혹시 캐나다 시골 생활은 어떨까 궁금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민 와가지고 캐나다의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참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서 뭐 밴쿠버나 아니면은 뭐 캘거리, 토론토, 오타와 뭐 이런 쪽, 특히 뭐 이 큰 도시에만 많이들 모여 있잖아요. 이민 생활이 쉬운 건 아닌데 이민 생활 속에서 그나마 우리말을 하고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좀 이국 땅에 와서 편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밴쿠버에 맨 처음에 갔었고요. 근데 이제 밴쿠버에 살다가 시골에 온 지가 벌써 한 17년이 됐네요. 어떻게 17년까지 살았는지, 시간이 빠른 건지 아니면 뭐 제가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시골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색다른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도 살아봤고 캐나다 살아봤잖아요. 근데 캐나다 시골 살아간 것이 참 좋았었다. 좋은 경험이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이죠. 만약에 캐나다 이민을 간다 그러면 캐나다 시골에서 한번 살아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까?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거나 아니면 도시 살면서도 도대체 캐나다 땅덩이 넓은데 대부분 시골인데 이런 데서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 뭐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얕은 경험이지만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싶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작은 도심, 작은 타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작은 타운인데 뭐 인구수로만 따지면은 정말로 작아요. 뭐 이 타운 안에가 3,700명 정도 되고요. 근데 3,700명인데 타운하고 이게 타운은 보통 이렇게 모여서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뮤니스플이라는 데는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이렇게 살죠.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타운에는 그렇게 이제 MD하고 이제 타운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생활권입니다. 그렇게 합쳐봤자 7,0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한국 분들은 없으시죠. 한 분 계시는데 뭐 거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하고들은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의 시간이 바빠가지고 재미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캐나다 시골이 과연 살만한 곳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살아도 될까? 영어 못해도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겠죠. 사실은 저도 궁금증이 많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저는 모든 걸 감안해도 재밌게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뭐 애들들은 전부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뭐 밴쿠버에도 살고 토론토에 살고 뭐 그러고는 있지만 우리는 저는 와이프하고 같이 여기서 삽니다. 이 시골에서. 한국분 없으니까 영어로만 이야기해야 되겠죠. 좀 답답하죠. 그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하고 근데 뭐 상대방들이 이해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답답함은 있지만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캐나다 시골은 정말로 살아볼 만한 곳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시골에 살고는 있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전부 이렇게 작은 타운이에요. 여기도 타운이거든요. 메인 스트리트를 보여드릴게요. 메인 스트리트가 아마 뭐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건물들도 굉장히 단층짜리 건물들이잖아요. 이게 버나가이라는 메인 스트리트이거든요. 캐나다 시골에 살지만은 뭐 농사는 아니고 그냥 타운에서 제가 이제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캐나다인들을 많이 보는 일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생활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도움되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따지더라고요. 근데 행복 지수를 따지는데
캐나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위였던 것 같아요, 올해. 그 이전에는 저도 기억을 했던 것은 8위였거든요, 8위. 근데 13위인 것 같아요. 올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캐나다도 조금 이제 살아가는 것이 좀 더 만족도가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 힘들어 간다는 건 반증 아닐까요? 저는 한국 살아갔던 경험도 좋아하는데 한국이 또 살기 좋다고 저는 보기도 하고요. 뭐 우리말도 되고 제 모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57위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13위지만 캐나다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좋은 데에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캐나다 안에서 만약에 그냥 단적으로 시골과 농촌, 아니 뭐 농촌과 도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농촌과 도시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는 어딜까? 밴쿠버도 아니고요, 토론토 아니고요, 캐나다 도시인 오타와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큰 도시들이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냐? 캐나다 시골이랍니다. 농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살아가는 분들은 다 거기에 그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족이라는 것이 뭐 정말로 그럴까? 근데 그걸 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 중에 1년에 그 캐나다 농부들이 파머들의 어떤 에버리지 인컴을, 패밀리 인컴이에요. 인컴을 이렇게 따지잖아요, 1년 동안에. 그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시죠. 제가 봤었을 때 23만 7천 달러. 23만 7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돈으로 2억이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한 2억 3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억 3천만 원 연수입이 좋지 않나요? 캐나다 도시에서 그 실질적으로 패밀리 인컴이라고 그래서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연 7만 달러, 7만 달러였던 것 같아요. 패밀리 인컴이. 그럼 거기에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피부로 느낄 때는 정말 이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요. 겨울 되면은 그 미국으로 특히 뭐 유타나 아니면은 캘리포니아, 뭐 팜스프링이나 아니면은 조지아 타운 같은데, 플로리다, 아니면 이제 뭐 멕시코 또는 코스타리카 아니면 과테말라 또는 도미니카, 파나마 뭐 이런 데들로, 물론 멕시코나 브라질도 많이 가죠. 뭐 이런 데들도 많이 내려가요, 거기서. 그래 거기서 한 4, 5개월 정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그리고 농사도 안 짓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그때쯤 해가지고 농사 끝내고 그거 갔다가 그 정도 지냈다가 올라오고,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스노우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그걸 매년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도 굉장히 여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제가 살아가면서 그 얘기를 한번 언제 쭉 이렇게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냥 자충우들 다루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봐도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활의 만족도 같은 거 참 좋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시골일수록 골프를 참 많이 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골프도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치죠. 타운마다 골프 코스가 다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서 겨울 되면은 그런 삶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난 뒤에도 오후 되면은 뭐 하루 내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생활의 질이 참 좋을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파이낸스적으로도 그 벌이나 이런 것만 따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시하고 차이가 그만큼 나고 여유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민자들은 언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말씀드린 거 이웃이 없으니까 그 이웃이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조금 팍팍할 수는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 영어로만 해야 되냐. 영어 간다고 해서 뭐 그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막 고민 상담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죠. 근데 그런 것이 가장 힘든 것 같고 그것만 뭐 풀면 저는 영어 만약에 저보고 영어 1점에서 10점까지 뭐 몇 점에 해당되느냐 뭐 10점이 최고점이라고 하면 저는 영어로 말하면은 한 5점 6점밖에 안 될 거요. 뭐 근데 그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고 벌써 17년 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살아가는 걸 뭐 농부는 아니지만 이 시골 사람들을 갖다가 한 번씩 방문해서 또는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만나는 분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순전히 제가 경험하고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것들이니까 이거 뭐 팩트 체크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흘겨 들으면서 그러나 뭐 필요할 때 좋은 정보다 그렇게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저는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구독하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뭐 도움이 된다고 그러네요.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눌러보시고요. 나중에 어떤 변화가 저한테 생기는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